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전라남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천 신대지구 활성화 방안과 전라남도 공공의료의 역할과 방안, 순천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안, 특성화 고등학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현황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강한 일자리 투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자리 투자유치국장의 왕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신대지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을 첫 번째 답변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저랑 같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지역구인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배후단지 기능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2006년 11월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 재정부의 실시 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무산되고 그동안 주민이 원하는 용도 및 사업 변경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행정의 이원안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및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본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관련 5분 발언 및 경자청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전남에서는 순천 신대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신대지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에 외국인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정이 됐고 5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서 현재 한 85% 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대지구를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위치한 골프장 경계 조정 측량 이쪽 지금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중복된 경향은 있거든요. 당초 취지는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순천시나 도에서 하던 인허가권을 광양청으로 이관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건데 지금 신대지구 준공 이후에 이제 준공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인허가는 광양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은 각각 그 광양청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그리고 네. 작은 변경에 대해서는 네. 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네. 본의원도 뭐 건의를 했고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 내용은 저희는 뭐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하기는 좋습니다. 네. 그러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행정의 이원화로 뭐 많이 불편하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뭐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잘 예, 아실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점을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신대주구,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신대지구에 관심을 갖고 경제자유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지금 당장은 해제가 안 되더라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연은 이 자리를 예.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랫동안 방치한 부지들도 제 역할을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장기간 외부 차량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보면 보세요. 뭐 도심의 풀이 이제는 숲을 이루는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까지 더해져 가지고 진짜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대지구는 단일지구로 인구가 3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병원 부지 17,000평과 외국인 학교 2만 평은 13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는 책임의 분산으로 대책 마련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는 의지 또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전라남도는 병원 부지와 외국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들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그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신대지구 경자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네네. 좀 해제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권한이 그 산업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준공 후에 아직 해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외국교육기관하고 의료부지인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 편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의 사유가 있다라면 우선 전제해야 될 거는 그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에 대한 전체적인 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야 우리 입장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천시하고 협조해서 그 좀 광양만권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좀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교육기관하고 학교 부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광양청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예, 예. 본의원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예.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 예. 뭐 학교도 같이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예.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의 이원화가 있다 보니 예. 책임 의식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예. 없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부지하고 학교부지가 각각 의료기관만 들어갈 수 있고 외국 교육기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도 조금 좀 서로 바꾸거나 복합 용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네, 면에 맞습니다. 대해서 복합 용도 등 예. 부지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병원 부지와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대지구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용역에서도 이제 부지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 가능하지만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신대 주민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그런 시설이 예.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러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료기관이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 사실 의료기관 유치가 대학 증원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가 네,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쉬운 일이 조금, 아닌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복합 용도나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네, 대해서 저 순천시와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본의원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직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죠, 국장님? 예, 예, 예. 예, 잘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예. 순천시와 전라남도 경자청을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일조차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행정의 이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하고 순천시 광양청 이렇게 한 네. 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자주 좀 그렇게 기회를 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본의원도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존경하는 한석경 의원님, 신대지구 경제자구역청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순천 신대 주민들은 행정의 이완화로 지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대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점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전라남도 공공의료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의과 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은 매년 7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의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원정 의료비가 242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수많은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적절한 응급 시설이 부족해 전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병원들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대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 도민과 직접 생명권이 연관돼 있는 상급 종합병원 신설이 본의원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른 도지사님의 계획과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대, 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그리고 화순 전남대 학교 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다 대학병원이죠. 그리고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상급 병원의 지정 여건이 갖춰지면은 예를 들면은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는데요. 이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현재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급 종합병원을 우리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 화순 전남대병원을 빼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길은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국립의과대학에 따라서 부속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 부속병원이 상급병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우리 환자들 도민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여건상 지금은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라남도 공공의료로는 현재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의료원은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의사 조달에 문제가 있고 신설해 놓은 장비조차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 순천시 구도심에 개원해서 105년이 지나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더해 병원 부지는 한계성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며 직원 휴게소도 없어 직원 복지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순천의료원 재활병동은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재활을 희망하지만 의사와 입원 병동이 부족해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은 공공의료로서 역할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본의원은 전라남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은 지역의 여건상 확장의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해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공공의료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의료 사각 해소를 위해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해서 의료 복지를 완성한 사례처럼 전남에도 전라남도 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한숙경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 전라남도 의료원을 설립하되 예를 들면 시설 장비를 아주 현대적으로 최첨단으로 잘 갖추면서 또 정말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한다면은 한숙경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전라남도 의료원으로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이 의료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순천의료원은 그래도 여건이 훨씬 더 낫습니다만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공공의료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고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방의료원, 전남의료원들이 체계를 갖추고 보안 역할을 받아서 예를 들면은 필요한 의사 인력도 필요할 때는 파견을 받거나 확충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의대 신설과 함께 맞추어서 이 지방 의료원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대를 이렇게 의대 그 학생들이 의사를 하는 기간까지는 약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동안 그럼 그 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전라남도 그런 미래의 청사진이 보인다고 하면은 저희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힘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그런 걱정을 좀 덜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순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오고 싶어도 이제 확장의 한계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래서 이제 좀 확장해서 신설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신설을 하든 이렇게 인구 유입이 잘 되는 쪽으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병원부지도 있습니다. 지사님.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네, 저희들이 앞으로 전라남도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면밀한 검토 끝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전남에는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수급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간호사랄지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지난한 우리 과제가 되고 있고 현장에 계신 의료법인이랄지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간호사분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기숙사 어려운 취약적인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장학금도 주고 이런 지원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또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이 가장 국토의 남단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 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립의대가 답은 아니지만 모든 답은 아니지만은 국립의대 신설을 될 때는 이런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네. 미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구도 해봤고 또 대안점이 있어서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부족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외국인 유입은 어려움이만 전라남도만의 정책 및 시범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지역 특화 F2R 비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남의 의대와 또 그리고 병원을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헝가리 의대하고 인연이 닿았습니다. 특히 헝가리 경우에는 작년에 의료 부분으로 작년 노벨상을 2개 받았고 지금까지 15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의료 교육 수준이 높았고 의료 인력이 많은 헝가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본연이 말레이시아 마샤 대학도 2차례 다녀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VIP 병원 그래서 의료 관광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남에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분은 그 나라의 복지부 장관인데요. 그쪽에는 인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사나 간호사나 의사나. 그리고 이제 충분히 뭐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립대 설립에서 의사까지는 약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의료 공백은 전남의 인구 소멸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의 의료 수급이 절실한 지금 어쩌면 의대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급한 부분입니다. 상급 병원 신설 및 전남 의료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지사님. 예, 방금 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 사전에 질문지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네, 네.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네, 네. 어렵고요. 이거는 방향-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이런 부분 광역 비자를 저희 전라남도에서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광역 비자를 통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네. 또 필요하다면은 의사까지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허용이 될 때는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국가의 네, 네,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광역 비자로서 우리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국과에다가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광역 비자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까지도 광역 비자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다음은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라.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먼저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천시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인구는 3만 3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 지역은 몇 년 동안 상당한 수의 젊은 가족이 정착하는 등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수가 증가하여 순천에서 그리고 전남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생 인구 수 또한 전남에서 가장 높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는 교육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전체 학급 수가 기준 이상이 되고 중학생은 원거리 통학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3개의 초등학교에 3,850명이 다니고 있고 2개의 중학교 학생이 1,602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밖에 학생들은 외부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과대 과밀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또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순천의 신대지구가 새로운 전남의 강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새로 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잘만 가꾸면 강남이 못지 않겠다는 희망도 갖고 있는데 가장 지금 정주 여건에 가장 중요한 그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신대지구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는데 대부분 과밀을 하고 과대합니다. 지금은 경쟁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밀을 하면은 상당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우선은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가장 또 그 전남의 가장 과밀한 학교가 그 신대초등학교 68학급이나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43학급 예. 이상이면 과밀인데 저희 신대초는 68학급이나 예. 됩니다. 그 우선은 그 인근의 작은 학교 효령초를 네. 좀 맞춤형 교육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에 좀 투자를 해서
좀 분산 배치하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는 제한적 공동 학구제 같은 걸 좀 추진하고 신대지구 주변에 있는 순천의 읍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로 이렇게 진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또 교실도 증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제 신대지구 중학생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 에듀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농촌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도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 예.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도 예.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약이 되었던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은 시장님 및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맞죠? 예, 예.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그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안이 신대지구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그 한숙경 의원님도 고민일 거고 저희들도 그 고민만 해결되면은 친서를 아니 그래서 선거 때 도지사 어머니 교육감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인기가 많으셨는데 예. 그 부분 조금 요즘에는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순천시 해룡면은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약 5만 6천 명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는 한 곳뿐이어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사이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줄줄이 가방을 맨 채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고등학교는 한 곳.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다른 학교로 매일 등하교를 했습니다. 네,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20-30분씩 지각을 해버리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게 하죠, 평소보다.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마저 없으면 시내버스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아니면 통학버스. 늦으면 택시 많이 타서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해룡면 인구는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2만 3천 명 증가해 현재 5만 6천 명으로 전국 면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는 6곳으로 선택지가 넓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통학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통학이 제일 문제죠. 지금 한 10km 이상을 지금 애들이 통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학교 유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고등학교 유치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룡에 빨리 고등학교가 이설되거나 또 신설되거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소멸과 학생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은 이번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의 오랜 불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발 예정인 인근 선월지구 고등학교 용지 등을 검토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에 촬영된 분들은 신대지구 학생과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지구는 특히 고등학교가 한 곳조차 없는데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불편한 거는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지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신대지구에. 그러면 인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선월지구가 지금 형성 중에 있습니까? 네. 이제 본연도 계속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없었어요, 선월에가. 본연도 이제 경자청 위원으로서 또 교육청에 계속 선월 부지에 요청을 했고 다행히 유치원, 초등학교, 초중, 중고 부지 4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좀 변화가 있어서 본연이 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선월지구를 활용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숙경 의원님께서는 광양만큼 경제자유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일을 많이 써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봐서 또 여기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제안해 주신 대로 그 선월지구 학교 용지를 활용을 해서 신이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이설은 어렵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선월지구가 6천 세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설이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선월지구는 2028년에서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4곳의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 시기에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하고 순천시하고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셋째 자녀가 5년 전에 신대에서 갈 중학교가 없어서 그때 당시 이사가 많이 미뤄졌는데요. 현재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통학을 하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도시 순천시, 젊은 인구가 많은 신대지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은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11.2%로 전국 최고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해외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남에 필요한 해외 유입은 과거에는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로 유입돼서 그중 일부가 이탈하는 등 사회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다문화 여성을 사회에 정착을 위해 기술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안전한 외국인 정착은 특성화 교육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판티인용입니다. 한국에서 미용 자격증은 딸 수 있는가 걱정이 됐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생각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어요. 15번 도전으로 드디어 자격증은 따게 되었고 취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저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학습할 때부터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 취업을 해서도 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청년들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7년 전 영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그 화면의 여성은 헤어샵을 개원해서 운영 중입니다. 보다시피 15번을 떨어졌어요. 필기를 이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미용 자격증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언어별로 자격증이 있지만 저는 한국어로 봐야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여성에게는 2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자격 취득을 해서 기술을 배우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이나 인성을 동시에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남의 인구 소멸은 특성화 교육으로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정책 제안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 연구의 대표를 하며 특성화 교육 현장을 다니며 특성화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용역 발표 때 전라남도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습니다.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많이 냈습니다. 상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업체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전라남 직업계 고등학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미달된 특성화고의 고등학생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현행법상 고등학생 해외 유입은 상위법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직업계 해외 우수 인재와 전남국제직업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수경 의원님께서 지금 전라남도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우리 국제직업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수경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정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2026년에 직업계고를 이게 중도 입국한 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준비하려면 전 단계로 뭔가 좀 튼튼한 그 기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영암 구림공고, 강진 전남생명과학고, 목포 예상고, 또 장흥 한국마을산업고, 완도 수산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우선 72명 정도를 입학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구림공고는 베트남 그 24명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는데요. 아주 베트남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가정 형편도 아주 좋은 그 학생들이어서 우수 인재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반을 가지고 국제 직업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현행 법이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 법 개정을 위해서 그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경상북도 교육청 이 토론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로 지사님도 참여를 하셔서 그 법무부를 할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법 개정의 문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직업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현행 비자 제도를 좀 선도적으로 활용하면은 이 정도 숫자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지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광역형 비자의 제도가 그 전망이 확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나가신 정책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문화와 중도 입국 학생 30% 이하 해외 유학생 70%를 이렇게 유입을 해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의원은 이제 저도 이제 다문화 여성을 가르쳐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통한 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과 적절한 비율을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단화되면 저는 또 이것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본의원도 이제 다문화 여성과 한국 여성을 같이 가르쳐도 다문화 여성들이 잘 이렇게 섞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적절한 한국 학생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기초 교육을 받은 후에 일반 특성화고로 또 재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한국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오기 전에 이제 그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와서는
우리 이주 여성 그 다문화 네. 엄마들을 중도 활용을 국장. 해서 네. 이중언어 교육 같은 걸 하고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12,000여 명인데요. 네. 그 학생들은 한국어는 잘합니다. 베트남 그 엄마를 두는 우리 학생들이 한 5,000여 명 되는데요. 그들은 한국어는 잘하고 베트남어는 또 못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 오는 학생들은 베트남어는 잘하겠고 한국어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되면 상승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정책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제안한 한국 학생들과의 이렇게 좀 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간호사, 요양사, 의사 등 전남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상으로 검증과 확대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남이 글로벌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인구 유입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해 교육을 통한 안전한 인구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 및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전라남도 인구 정착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